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방탄소년단은 매년 기록을 갱신하며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외에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도 방탄소년단급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효자 종목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한국산 딸기는 프리미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딸기 수출액은 5,374만 7천 달러, 한화 약 638억 원으로 2005년 440만 6천 달러, 한화 약 52억 원에 비해 1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K과일계의 방탄소년단쯤 된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 딸기 시장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키메, 레드펄 등 일본 품종의 시장 점유율 98% 이상을 허용하는 등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었죠. 반전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산하 딸기연구소가 2002년 매향과 2005년 서량을 출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둘을 뿌리로 한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은 96.3%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죠. 최근 충남 논산 딸기연구소의 김현숙 딸기연구소 육종팀장은 딸기 품종 국산화는 종자 주권 확립 같은 대의 달성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일례로 2002년 한국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하면서 일본이 딸기 한 포기당 5원씩 매년 30억 원의 로열티를 요구했었다. 그런데 매양 서량이 보급되면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약 3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딸기는 현재 단일 채소 작물 중 생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딸기 생산액을 1조 2,270억 원으로 집계하면서 2005년 대비 1.9배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채소 생산액 약 11조 2천억 원 중 10.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김 팀장은 2009년부터 딸기연구소 육종팀장으로서 신품종 개발과 출시한 품종의 개량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는 서량의 품종 개량 연구를 시작으로 2012년 숙향, 2016년 킹스베리, 2017년 써니베리, 두리향, 2019년 비타베리 등 신품종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김 팀장은 매향과 서량도 일본산 딸기를 교배해 만들었다. 딸기 하나에는 200개 남짓한 씨가 있는데 각각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새로운 품종 개발의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은 한국 딸기가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에는 딸기연구소가 개발한 하이베리와 비타베리 등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편 한국의 이러한 세계적 인기에 일본은 새해 초부터 한국의 성공을 분석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해 초부터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성공을 조명하는 기사가 일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가 주도하는 한류 콘텐츠 수출 규모가 아시아 콘텐츠 강국으로 꼽히던 일본을 멀리 따돌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일 관계의 냉각과 코로나 장벽 속에서도 최근 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4차 한류가 일본인의 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일본에선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를 따라잡으려는 시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4일 한국의 2021년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5년 전에 2배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이 콘텐츠 산업에서 일본을 멀찌감치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전년보다 7%가량 늘어난 115억 6천만 달러, 한화 13조 8,315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5년 전 약 60억 1천만 달러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죠. 일본에서 인기를 끄는 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 부문에 대해선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 2019년 한국의 방송 콘텐츠 수출액이 770억 엔으로 같은 해 일본 수출액인 530억 엔을 웃돌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신문은 드라마, 음악, 만화 등 각 분야의 한일 양국 콘텐츠 산업 현황도 조목조목 비교했는데요.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넷플릭스의 비영어 프로그램 시청 랭킹 톱10엔 한국 작품이 3-4개씩 꾸준히 들고 있다며 이런 성공이 다른 한류 콘텐츠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K-팝에 대해서는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블랙핑크 등 다른 인기 가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콘텐츠인 만화도 한국 카카오의 피코마, 네이버의 라인만가 등 웹툰 플랫폼이 약진하며 자리를 내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신문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마트폰으로 읽는 웹툰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세계의 만화가가 두 회사 플랫폼에 작품을 투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일본 언론 반응에 대해 이영훈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비즈니스 센터장은 4차 한류가 전 세대에 걸쳐 폭넓은 범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일본이 콘텐츠 산업에서도 한국에 뒤진다는 위기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뒤처진다는 기사에 대한 반응도 과거는 발끈하는 게 주를 이뤘지만 요즘은 공감한다는 게 대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에서는 아이돌 그룹이 노골적으로 한국 아이돌 그룹을 모방하거나 아예 한국 연예 제작사를 끌어들여 일본인으로 한국식 아이돌 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엔 한국처럼 드라마 본편을 방송한 직후 넷플릭스에 공개하는 방식을 도입한 방송사도 등장했는데요. 일본 엔터업계에서 이러한 행보는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류붐이 K-팝이나 K-드라마를 넘어 일상으로 확산하면서 일본 곳곳에선 그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대형 체인 서점이 해외 도서 코너에 한국 도서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방탄소년단 레드벨벳 등 인기 한국 아이돌 그룹이 추천한 책이 번역돼 인기를 끈 것이 시작이었지만 최근엔 이와 무관하게 한국 베스트셀러 작가의 작품이 폭넓게 소개되고 있죠. 또한 한국식 뚱카롱을 판매하는 매장이 도쿄 최고 부촌가 긴자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젊은 층은 아예 한국풍이라는 단어를 이곳저곳에 붙이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는데요. SNS에는 한국풍 카페, 한국풍 인테리어 같은 단어가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풍은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세련된 분위기를 통칭하는 단어이다. 미용실에 가기 전에 꼭 한국풍 헤어를 검색해보고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러한 한류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컨텐츠 기업인 디즈니의 아우성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넥슨을 한국의 월트 디즈니 같은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는 10여 년 전부터 입버릇처럼 주변에 이러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넥슨 지주회사인 NXC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물밑에서 인재 영입과 투자를 이어온 결과 한국판 디즈니를 향한 넥슨의 발걸음은 점차 빨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넥슨은 미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사 HBO 스튜디오에 4억 달러, 한화 약 4,800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분 38% 이상을 확보한다고 밝혔는데요. HBO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등 4편의 마블 영화를 연출한 앤서니 조르소 형제와 마이크 라로카 프로듀서가 201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설립한 제작사인데요. 넥슨 안팎에선 이번 성과가 김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 있을 때부터 시작한 글로벌 인재 영입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HBO 투자는 지난해 7월 넥슨에 들어온 닉 반다이크, 넥슨 필름 텔레비전 수석부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에는 케빈 메이어 전 디즈니 최고 전략 책임자를 사회이사로 영입하였죠. 넥슨과 HBO는 단순 영상물에서 나아가 메타버스를 포함한 몰입형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인데요. 오웬 마호니 넥슨 대표는 HBO와 넥슨은 다양한 플랫폼과 시장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선보일 것이다라고 밝혔죠. 넥슨은 게임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투자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미 미국 광고 회사, 일본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의 투자를 진행하였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분야 상장사에 1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